양시장이 나란히 저점에서 헤맵니다. 반등할 법도 한데 여전히 대내외적인 리스크에 같이 휩쓸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외국인의 매도 흐름도 짙어지고 있어서 투자 심리 회복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하락장 속에서 관심을 받고 있을지 투자자들의 마음을 스타캐치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증권통 조회상위 리스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는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1위에 있는 삼성전자, 현재는 하락 전환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 게 보합권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나마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은 오름세로 버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줬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워낙 무겁게 눌리다 보니까 같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 관측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1% 후반대로 계속해서 저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300선도 제대로 좀 지지하지 못하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조금은 엇갈리는데요. 현대중공업 3위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8위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상승 탄력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몇 안 되는 종목들 중 하나의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낙폭이 조금은 버텨주는 그런 모습까지 관측되네요. 네, 4위에는 한일사료가 있는데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료 관련 종목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5위에는 미국의 다우산업지수가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잠깐 빨간불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들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한 가지 더 얹어지자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국 증시도 밀려 내려갔습니다. 3거래일자 하락세 기록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증시에서도 도대체 저점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반등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 관측됩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 폐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쪽에서는 확실한 조정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게 관측되면서 거의 3%가량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이유는 2차전지 소재 업종들의 가파른 조정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에코프로나 아래쪽에 코스모 화학같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일단 시장 대비 더 빠지는 그런 조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 6위의 금양도 보시면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동안 주가가 크게 들썩였던 종목이죠. 오늘 같은 경우 3% 하락세입니다. 네, 7위에는 카카오가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또 신저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도 주가가 그동안 8거래일째, 7거래일째 계속 밀리다 보니까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노리고는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와 함께 현재는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8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미포조선이 있는데 오늘 조선주들 가운데 좀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요.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조회상에는 이렇게 좀 지수에 대한 확인들도 있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많고 2차전지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상위 리스트 넘어가 보시죠. 네, 현재 이쪽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일단 확실히 관심상위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을 좀 분석해 보시면 개별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1위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일사료가 있습니다. 사료주들 가운데서 오늘 대체적으로 조정 들어갔는데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이 한일사료고요. 다만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나머지 4위와 6위에 있는 대주산업과 고려산업의 시세를 보시면 오늘 확실하게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거의 9% 가까이 하락세 나타납니다. 네, 2위에는 몇 안 되는 급등 종목 중 하나인데요. 가온칩스 있고요. 3위에도 넥스트칩이 있는데 2위와 3위는 함께 좀 묶어서 같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ARM 인수 기대감이 결국에는 이 두 종목을 흔들고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조금 더 크게 반영되면서 현재는 두 자릿수대 탄탄한 상승 탄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으로 좀 묶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소폭 하락하는 시세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고려산업, 사료주들 이렇게 함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위에는 스타캐치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WI가 있는데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견고한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양 3% 정도 하락세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는 일성신약이 있는데요. 유보율 이야기도 있었고 신약 이야기도 있었고 어제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공시가 나온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서 조회 공시가 있었는데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이슈로 움직이고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추가적인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세는 상한가에서 내려온 지점 조정받으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양지사 같이 품절주들도 이렇게 관심상의 리스트에 계속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10위권 좀 비교적으로 아래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네요. 일단 시장 분위기 좀 반영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조회 상위에는 이렇게 대형주들 위주로 포진이 좀 돼 있었다면 관심 상위 리스트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시총이 작은 종목이라든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테마성 종목들 위주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3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고요. 최근에 조선 관련 종목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환율이 1,400원대로 확실하게 올라선 지점에서는 고환율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죠. 여기에 한국의 조선업계가 친환경 연료 선박 수주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총 2,768만 CGT였는데요. 이 가운데 친환경 연료 선박의 비중은 61%에 해당했습니다. 1,681만 CGT가 발주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국내에서 발주된 친환경 연료 선박의 56.6%에 달하는 952만 CGT를 수주하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는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고환율 기조가 조선주들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리포트를 최근에 많이 내놓고 있는데 MR탱커 수요가 회복되면서 밸류에이션 상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모멘텀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 MSCI 지수 반기 리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현대미포조선이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현대미포조선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저점 낮추지 않고 상승 탄력 계속 쏘아 올리는 힘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의 주가는 최근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주봉 통해서 보실게요. 네, 보시면 꾸준하게 오름세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미 좀 소화를 하고 있었고요. 많이 오르다가 약간의 이번 달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3주간 정도는 시세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고 그동안 오른 부분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번 주 다시 한번 이렇게 길어지는 양봉으로 신고가 부근에 도전하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늘어난 모습으로 계속 양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실게요. 가온칩스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의 이 팹리스 업체죠. ARM에 대한 인수합병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협상 대상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거래 추진 사실을 곧바로 긍정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확정적인 소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 대변인이 손 회장이 이번 방문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말을 하면서 삼성과 ARM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1일 유럽과 중남미 출장 귀국길에서 다음 달 손 회장이 서울에 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확인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RM은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죠. CPU 그리고 AP, 설계 자산 IP까지 공급하는 핵심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소프트뱅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번에는 이 엔비디아 측에 2020년 정도에 ARM을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규제 당국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바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공격적인 M&A를 계속해서 예고해 왔는데 첫 번째 대상이 될지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가온칩스가 오른 이유를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ARM을 고객사로 함께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크게 엮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장 20%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상위 3위에도 보셨겠지만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이슈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 ARM과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자동 발렛 주차나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찾기에 나선 가운데 이렇게 이슈가 부각이 되자 가온칩스, 넥스트칩 최근에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봉 통해서 가온칩스 보실게요.
네, 지난 6월에 사실 한 차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이후에는 좀 꾸준하게 횡보하는 주가 흐름을 가져왔던 종목이고요. 일단은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으로 계속 관측이 되다가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차트의 방향성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살짝의 갭이 뜨면서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갭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시장 분위기 따라서 이 윗꼬리는 좀 달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 최고가 부근 터치가 나온 다음에 현재는 위쪽으로 꼬리가 달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현재 오름세 폭은 20%가 채 되지 않네요. 10% 후반 정도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함께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제 오늘 확실하게 양봉 차트 나타나면서 관심도가 확실히 높다는 점까지 함께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대주산업 보실게요.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사료주들이 한 차례 또 급등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이렇게 지정 확정 리스크의 사료 관련 종목들 예전에 상한가 랠리 펼쳤던 점 기억하시죠? 이 곡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30만 규모의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는데요. 총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의 약 1%고요. 군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료주들은 이 동원령이 발표가 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또 곡물 가격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이렇게 이어지면서 투자 포인트가 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료주들이 좀 급등하는 랠리를 최근 좀 펼쳤던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 한 차례 급등한 이후에 대체적으로 좀 조정에 들어갔고요. 대주산업도 마찬가지고 고려산업도 그렇지만 오늘 하락세가 좀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산업 보실 텐데 어제 25%대 급등세를 기록했었고요. 오늘도 사실은 1% 정도의 상승 장 초반에 잠깐 나왔었는데 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 자릿수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제 상승폭을 상당 부분 좀 반납하고 있는 시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봉 보시면서 대주산업 분석해 보실게요. 사실 좀 차트를 길게 보시면 사료 이슈가 부각되는 5월쯤에 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 당시에 상당히 사료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았는데요. 이후에는 가파른 조정을 통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수준으로 좀 내려온 모습이고요. 이전 주가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는 주가를 가져갔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차트 방향성 돌려놓으면서 쏘는 차트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좀 있다는 점이 리스크가 되겠는데 조정 자체가 어제 오름분에 비해서 조금 크게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줄어든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뉴스를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들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